사실 이것은 연애와 무관하게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사랑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혼자가 편하신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실 내용입니다. 인생에서 진짜 정리해야 될 것들을 이 영상을 통해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애운을 부르려면 집을 정리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정리했습니다. 옷장을 비우고 서랍을 정돈하고 먼지 한 톨 없이 닦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집은 깨끗해졌는데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은 오지 않고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고 외로움은 그대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알게 되실 겁니다. 집을 치우는 것과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왜 완전히 다른 일인지, 그리고 중년 이후 진짜 정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집과 내 주변 환경을 정리하면 누군가가 내 삶에 들어올 틈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내 삶을 정리하기 위한 첫걸음. 이제 내 주변 공간이 정리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진짜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집이 아무리 깨끗해도 마음에는 새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끝나지 않은 관계들로,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로, 멈춰있는 시간들로 말입니다. 68세 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최근 집을 대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입지 않는 옷을 모두 버리고 쓰지 않는 그릇들을 정리하고 오래된 가구들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집은 정말 깔끔해졌습니다. 마치 새 집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외로웠고, 여전히 하루하루가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똑같은 천장이 보이고, 똑같은 햇살이 들어오고, 똑같은 고요함이 집을 감쌌습니다. 순자 씨는 고민했습니다. 뭘 더 버려야 하지? 뭘 더 정리해야 하지? 혹시 내가 충분히 버리지 않은 걸까? 혹시 내가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걸까? 그러다 어느 날 밤, 순자 씨는 핸드폰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작 정리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걸. 그건 바로 핸드폰 속 연락처였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하지 않은 사람들, 관계가 끝난 사람들, 다시는 만나지 않을 사람들. 그런데 그 이름들이 여전히 핸드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의 번호, 10년 동안 연락 없는 친구,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심지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번호도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연락처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각각의 이름마다 기억이 붙어 있었습니다. 좋았던 기억, 아팠던 기억, 후회스러운 기억. 그 기억들이 순자 씨의 마음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왜 지우지 못할까요? 언젠가 연락이 올까 봐서일까요? 혹시 필요할까 봐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를 끝내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지우는 순간 정말로 끝이라는 걸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지우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는 끝났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내 삶에 없다. 이 문은 이제 닫힌다. 이런 선언을 하기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언은 외로움을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연락처 목록이 짧아질수록 내 인생에 남은 사람이 적어진다는 걸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연락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100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의 이름을 3개 가지고 있는 것이 낫습니다.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끝난 관계를 마음에 남겨두면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출입구가 과거의 사람들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제한된 공간입니다. 무한히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사람을 계속 그 자리에 둘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만들 것인가. 이것은 냉정한 계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존중입니다. 과거에 대한 존중이자 현재에 대한 존중이며 미래에 대한 존중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차갑게 끊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 삶의 문을 다시 정리하는 일입니다. 필요 없는 문은 닫고 새로운 문은 열어두는 것.
그것이 진짜 정리입니다. 중년 이후 여성의 마음에는 끝나지 않은 감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억울함, 이해받지 못한 서운함, 전 남편에 대한 보이지 않는 비교, 전 연인과의 추억들, 이런 감정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잊고 지내다가도 문득 어떤 순간에 그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비슷한 말을 들었을 때,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때, 그러면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물들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과거의 그 일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설레기보다 피곤하고, 기대하지 않는데 서운하고, 시작도 전에 마음이 다칩니다. 상대가 조금만 늦으면 불안하고, 상대가 약속을 미루면 의심하고, 상대가 다른 사람을 언급하면 질투합니다. 이건 현재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통해 재생되는 것입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의 감정이 현재를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 현재를 온전히 느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상처에 갇혀 있으면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없고 산은 높을수록 그림자가 길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소리 없이 마음을 채우고 길게 드리운 그림자처럼 현재를 가립니다. 외로움이 연애를 막는 게 아닙니다. 미련이 연애를 막습니다. 아직 끝내지 못한 감정이 새로운 감정을 막습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남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으로 붙잡고 있을 때는 그것은 독이 됩니다. 72세의 은주 씨는 10년 전 이혼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남편의 외도였습니다. 은주 씨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결혼 40년 동안 은주 씨는 좋은 아내였습니다.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식들을 키우고 시부모를 모셨습니다. 자신은 늘 뒤로 미루면서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60이 되던 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떠났습니다. 그것도 은주 씨보다 한참 어린 여자였습니다. 은주 씨는 무너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부족했던 걸까? 내가 더 예쁘게 꾸몄어야 했나? 내가 더 상냥했어야 했나?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났지만 은주 씨는 여전히 그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배신에 대한 상처, 버려졌다는 수치심,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 이 모든 것이 응어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남자를 소개해주면 은주 씨는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혼한 적 있나요? 외도한 적 있나요? 여자 관계는 깨끗한가요? 그리고 상대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마음속으로는 이미 벽을 쌓았습니다. 어차피 남자들은 다 그렇지.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결국 다 똑같아. 나이 든 남자들 특히 더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은주 씨는 외롭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경계했고, 누군가 친절하면 의심했고, 누군가 관심을 보이면 거리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은주 씨의 마음은 이미 과거의 상처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애초에 없었던 것입니다. 은주 씨가 본 것은 눈앞의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은주 씨가 느낀 것은 새로운 설렘이 아니라 과거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은주 씨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문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출입 금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음, 상처받고 싶지 않음. 그 문패를 보고 사람들은 멀어졌습니다. 감정을 정리한다는 것은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을 정리한다는 것은 과거를 과거 자리에 두고 현재는 현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정리입니다. 중년 이후의 하루는 묘합니다. 바쁘지는 않은데 비어있지도 않습니다. 무언가를 하고는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고 저녁을 먹고 다시 텔레비전을 켭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하루가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면 생각합니다. 오늘 뭐 했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하루가 다 갔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이 채워져 있지만 의미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삶은 멈춰 있습니다. 이런 하루 속에서는 새로운 사람도, 새로운 감정도, 새로운 리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유튜브 영상이 계속 재생되고 하루가 무언가로 계속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시간을 채우지만 마음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소리로 가득하지만 고요는 없습니다. 움직임은 있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연애운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시간에 빈틈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백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백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인연은 빈 시간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당신의 하루가 이미 무언가로 가득 차 있으면 사람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설령 좋은 인연이 나타나도 당신은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시간이 이미 다른 것들로 예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릇이 가득 차면 더 이상 담을 수 없다.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가 무언가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의미 없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 해도 말입니다. 시간을 정리한다는 것은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시간을 정리한다는 것은 하루의 빈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숨 쉴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65세 미영 씨는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텔레비전을 켜고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산책을 하고 저녁을 먹고 드라마를 보고 잠을 청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월요일도 그렇고 화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날씨가 변해도 미영 씨의 하루는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조용하고 평화롭고 아무 일 없이 하루가 가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공허함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하고는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시간은 가는데 삶은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 숨은 쉬고 있는데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어느 날 미영 씨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표정이 이렇게 무표정했나? 내 눈빛이 이렇게 공허했나? 마치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미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바꿔야겠다. 하지만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더 바쁘게 살아야 할까? 취미를 가져야 할까? 모임에 나가야 할까? 아닙니다. 미영 씨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미영 씨가 필요한 것은 하루를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하루를 한번 비워보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을 열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야 할 것 같았습니다. 유튜브를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참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지저귀는 소리, 자신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소리. 미영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 하루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구나. 텔레비전 소리, 유튜브 소리, 드라마 소리, 그 소리들이 내 마음의 소리를 막고 있었구나. 그 소리들이 세상의 소리를 가리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미영 씨는 하루 중 1시간을 의도적으로 비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아무 소리도 듣지 않는 시간, 그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미영 씨는 자기 자신을 만났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그러자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책길에서 인사하는 사람이 생기고, 복지관에서 말을 거는 사람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차 한잔하는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미영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루를 비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빈 공간으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미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빈 곳으로 온다는 것을, 인연은 여백이 있는 곳에 자리 잡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을 열었는데 왜 아무도 오지 않을까?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정말 빈 방이 있습니까? 집에 손님방이 없으면 손님은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방이 있어도 그 방이 짐으로 가득 차 있으면 손님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년 이후 많은 여성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합니다. 방어로 가득하고 체념으로 가득하고 혼자가 편하다는 말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대부분 이것입니다.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다. 다시 실망하고 싶지 않다. 다시 외로워지고 싶지 않다. 그래서 문을 닫은 것입니다. 사람이 오기 전에 미리 방어벽을 쌓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방어는 나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나를 고립시킵니다. 벽은 상처를 막지만 동시에 사랑도 막습니다. 문을 닫으면 나쁜 사람이 못 들어오지만 동시에 좋은 사람도 못 들어옵니다. 그것이 방어의 역설입니다. 혼자임을 인정하는 것과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과 마음에 여백이 없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은 자립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여백이 없다는 것은 폐쇄입니다. 자립은 힘이지만 폐쇄는 두려움입니다. 문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에 빈 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머물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방들이 있습니까? 한 방은 과거의 상처로 가득하고, 한 방은 후회로 가득하고, 한 방은 원망으로 가득하고, 한 방은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람은 어느 방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방이 이미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정리하는 것처럼 마음도 정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정리는 집 정리와는 다릅니다. 집은 물건을 버리지만 마음은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집은 공간을 비우지만 마음은 여백을 만듭니다. 집은 눈에 보이지만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리는 연애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준비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살아있기 위한 정리입니다. 관계가 정리되면 말이 가벼워집니다. 필요 없는 연락처를 지우고 나면 진짜 중요한 사람이 보입니다. 감정이 정리되면 표정이 풀립니다.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나면 현재가 편안해집니다. 시간이 정리되면 삶의 리듬이 살아납니다. 하루에 빈틈이 생기면 새로운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때 사람이 다가옵니다. 당신이 부르지 않아도,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에 이제 빈 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여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목표가 될 때 멀어지고 삶의 부산물이 될 때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사랑을 목표로 삼는 순간 당신은 사랑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어디 있을까? 어떻게 만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 부산물이 될 때 당신은 그저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우고 하루를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마치 꽃이 피면 벌이 찾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하면 멀어지고 놓으면 가까워진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정리는 비우는 일이 아닙니다. 정리는 흐름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막혀있던 것을 뚫고 고여있던 것을 흘려보내고 멈춰있던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정리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관계의 흐름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관계는 정리하고 의미 있는 관계는 깊게 하는 것. 감정을 정리한다는 것은 무감각해지는 게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감정은 내려놓고 현재의 감정은 온전히 느끼는 것. 시간을 정리한다는 것은 바쁘게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되찾는 것입니다. 채워진 시간이 아니라 숨 쉬는 시간을 만드는 것. 이렇게 흐름이 회복되면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삶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입니다. 인연은 고인 물에 오지 않고 흐르는 물에 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자꾸 좋은 인연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흐름입니다. 마음이 흐르는 사람에게 사람이 모입니다. 삶이 흐르는 사람에게 인연이 찾아옵니다. 71살 정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희 씨는 70이 되던 해 인생이 멈춰 있다고 느꼈습니다. 매일이 똑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시간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오늘도 아무 일 없이 하루가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희 씨는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희 씨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해보자.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길로 산책하기, 새로운 카페 가보기, 한 번도 안 읽어본 책 읽기, 가보지 않은 공원 걸어보기, 먹어보지 않은 음식 시도하기, 이렇게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첫날 정희 씨는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늘 가던 길 대신 한 블록 옆길로 걸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동네인데 풍경이 달랐습니다. 몰랐던 꽃집이 있었고 예쁜 카페가 있었고 작은 서점이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매일 같은 길만 걸어서 세상이 좁아진 게 아니라 세상은 여전히 넓은데 내가 같은 곳만 보고 있었구나. 다음 날 정희 씨는 그 카페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조금 긴장되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여기 처음 오세요? 저도 자주 오는데 여기 커피 정말 맛있어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희 씨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비슷했고 책을 좋아하는 것도 비슷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 씨는 가끔 그 카페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였지만 점점 대화가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 번도 읽지 않았던 시집을 샀습니다. 시는 어렵고 지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읽어보니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한 구절이 정희 씨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늦은 나이에 핀 꽃도 여전히 꽃이다. 정희 씨는 그 구절을 수첩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꺼내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희 씨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산책길에서 인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복지관에서 말을 거는 사람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모임에 초대받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는 아무에게도 외롭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아무에게도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그저 자신의 삶을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이 사람을 끌어당겼습니다. 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움직이니까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을, 내 삶이 흐르니까 사람이 흐름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멈춰 있을 때는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움직이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보였고 문을 열기 시작하니 인연이 들어왔습니다. 정리는 단순히 과거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정리는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위한 준비입니다. 감정을 정리하는 것은 새로운 감정을 위한 준비입니다. 시간을 정리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준비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다시 살아있기 위해서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앞으로 사라지지만 뒤를 돌아보며 이해된다. 하지만 뒤만 보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는 이해하되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리의 의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빈 방이 있습니까? 누군가 들어왔을 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과거의 관계로, 정리되지 않은 감정으로, 멈춰 있는 시간으로 말입니다. 연애운이 없던 게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은 깨끗한데 마음은 어수선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정리했는데 보이지 않는 건 방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진짜 정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관계를, 물건이 아니라 감정을, 물건이 아니라 시간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리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다시 숨 쉬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리가 끝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애쓰지 않았는데 자연스러운 인연이 생깁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흐름입니다. 막혀있던 당신의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다투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이룬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흐르면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삶이 흐르면 사랑도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청소는 했는데 왜 마음은 그대로였는지 말입니다. 집을 치우는 것과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핸드폰 속 연락처 하나를 지우십시오. 마음속 한 가지 감정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루 중 1시간을 비우십시오. 그 작은 정리 하나하나가 당신의 마음에 빈방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방에 언젠가 누군가 조용히 들어올 것입니다. 당신이 부르지 않아도,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어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의 마음에는 사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애운이 없던 게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비우십시오. 그러면 채워질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것이 올 것입니다. 이제 흐르십시오. 그러면 인연도 흐를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빈방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에 여백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따뜻한 인연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